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말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는. 예. 근데 어제도 이제 정용환 검사가 출석을 했지만 이게 당시 이른바 일기 수사팀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권이 늘 주장을 하는 것도 일기 수사팀은 잘했다. 마치 상대적인 선이었고 이기 수사팀을 정말 정치 검찰들이 다 조작 기소하고 아까 말한 대로 주변 거 안 나오니까 이것도 덜어 이것도 덜어 이런 정치 검찰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대적인 악이다. 마치 절대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느냐. 저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A가 이제 당시 일기 수사팀 그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한 내용을 보면 청문회에서 그 정용환 검사가 했던 주장하고 이제 정반대인 거죠. 당시 이미 수사팀은 유동규, 정민용을 상대로 이재명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배분 보고했는지 여부, 김만배를 상대로 이재명과 공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정진상을 상대로 이재명에 대한 보고나 결제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성남시청 결제 서류에 의하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결제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녹음 파일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있었던 거니까 혐의가 있었던 걸로 봤던 거죠. 근데 이런 1기, 2기 수사팀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당시 1기 수사팀도 이런 수사 보고서를 썼고 당연히 2기 수사팀에게 전달을 인수인계를 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 자체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만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냐?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1기 수사팀도 수사를 대장동 수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영학 녹취록이 이 사건의 가장 기초인데 네. 정영학 녹취록의 윗 네. 어르신을 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꾼 그 녹취를 이걸 손댄 게 2기 수사팀이 아니에요. 1기 수사팀이 이렇게 생산한 겁니다. 2기 수사팀은 여기서 더 노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기 수사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이렇게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배임으로 최초의 배임으로 성남시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배임으로서 기초를 쌓은 게 1기 수사팀인 거예요. 근데 다만 좋습니다. 수사 과정 속에서 배임이 다 나오는 거 다 좋아요. 다만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서 수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밝혀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게 2기 수사팀이고 목표가 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과정 속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목표의 차이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이 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공격해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대한 수사 깊이 개입한 게 쉽지가 않은 길이기도 하고. 네. 그럼요. 당시에 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들이 네. 역량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도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겼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때 뭐 정부 고위관계자한테 당시에 물어봤더니 능력이 모자랐다, 그걸 몰랐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을 앉혀놨나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옳고 여기는 그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은 하는 게 이게 원래가 감시견들이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우리가 오치독 그러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무리하게 누구를 제거하겠다, 정적을 잡겠다 네. 이런 걸 정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수사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뭐 그 당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1기 수사팀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기 수사팀이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봐가면서 진행 상황을 보는 게 맞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수사팀도 사실 그 녹취록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 굉장히 많다면서 정영학 네, 회계사 거의 맞습니다. 모든 10년 걸 다 넘게 녹취를 해놔.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윗 어르신을 위례 신도시로 바꾼 거, 그 일기 위례 수사팀에서 신도시를 나온 윗 거고. 어르신으로. 네. 윗 어르신으로 바꾼 게 일기 수사팀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현출이 됐는데 그 현출된 자료를 이거를 직접적으로 법원에 막 제출하고 증거로서 막 네. 거기다 부여를 한 거는 2기 수사팀인 겁니다. 그 녹취록을.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은 왜 네. 다른 것도 오타가 많을 텐데 그것만 또 그런 것만 또 부각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2기 수사팀이 실제로 법정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딱 고지것만 그러니까 그 1기 수사팀이 만들었던 2기 수사팀이 만들었던 그 바뀐 그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짚어내는 윗 어르신들과 실장님 네. 요거를 콕 집어가지고 법정에서 이거를 물어봐요. 남욱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실장님 발언만 네. 해도 이거 지금 실장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누구예요? 정진상 그렇죠. 실장이냐. 그러니까 이미 재창형으로 우리 다 들리는데 어. 질문 자체가 이거 실장님 이거 누구를 특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듣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거 실장님인가? 그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나요? 그 재판에서 문제는 뭐냐? 거기 현장에서는 다 부인을 했지만 증거 자료로서 하나하나 이게 다 켜켜이 쌓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 여부는 어차피 재판부가 이거를 재판부에서 다 판단을 하진 않았거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요게 재창형이 무슨 실장님이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됐고 실제로 현출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콕 집어서 생산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작을 하나하나씩 쌓아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송경호 전 지검장과 지금 이 문건을 생산한 강백신 부장이 네. 결국에는 어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감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장 자리에서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네. 들리는데 어떻게 부인해? 네. 근데 인정을 해요. 재창형으로 들린다. 들린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의성은 부인해. 이거 속기사들이 들리는 대로 제출했다 그래요. 근데 그 들리는 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어미중 강백신으로 법원에 현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고의성이 없냐? 그러면 왜 법정에서 이거를 틀어가지고 이 부분만 물어본 거예요? 들린 건 귀는 그리고 왜 똑같은데. 그 부분만 따로 바꿔가지고 왜? 근데 또 조작을 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뻔히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지금 속기사가 안 나왔는데 속기사가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속기사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생산하게 된 건지 검사가 여기서 개입을 한 건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그 수사 과정에서 개입이 드러나기는 잘 안 쉬워요. 그렇죠. 네, 검사들이 그렇죠. 특히나 네. 특수부에서 단련된 검사들은 네. 자기 살 길은 항상 마련하고 한다. 그럼요. 그게 이 이원석과 송경호가 김건희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버티다가 물 먹고 밀 나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바로 다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네, 허술한 거죠.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 일선에서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녹음되는 걸 몰랐을까? 당연히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까 선배님 말씀한 대로 박상용은 정말로 전체의 그림 속에서 그냥 손끝 정도에 불과했던 그림을 인사인 보면서 겁니다. 마지막 색칠하는 정도, 설계하고 큰 스케치를 이런 그림들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박상용을 팬 것은 한 명만 팬 것은 빌드업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한 거죠. 당시 그러면 본인의 역량이 본인이 이제는 네. 뭐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급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있으니까요. 실제 높아졌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아마 배치 달지 않을까요?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네, 네. 강조는 했는데 최근까지도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근데 하늘이 지금- 국민들이 부름을 주면은 아니 지금 하겠다는 제가 뜻을 저 보이겠죠. 법조인 출신들이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출마 안 한다 그래서 간 사람들 하도 많이 봐서 네, 지금 그렇긴 하죠. 현재로서는 뭐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큰 그림 하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간 그 조작들이 있었고 그걸 밝혀내는 게 지금 국조특위다.